애나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서린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자라났어요. 아버지는 늘 차갑고 엄격한 사람이었죠. 특히 밤이 되면 아버지가 화를 내며 방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애나의 잠을 깨웠어요. 그럴 때마다 애나는 이불을 꼭 끌어안고 숨을 죽이며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지 않기만을 바랐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어린 애나의 마음속에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 공포는 깊이 각인되었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는 평소보다도 더 분노에 찬 얼굴로 애나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이 벌컥 열리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아버지의 눈빛이 애나를 내려다봤죠. 너는 왜 항상 날 실망시키는 거니?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라 애나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 순간 애나는 너무 무서워 몸이 얼어붙은 듯 했어요. 그날 밤의 공포와 아버지의 냉혹한 시선은 애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후로도 그녀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났어요.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애나는 여전히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두운 곳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고 갑작스러운 소리에도 쉽게 놀라곤 했죠. 그녀는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려 애써보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나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한 핸드폰을 주웠어요. 핸드폰은 깨진 화면을 가진 채 어두운 복도를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두었는데 그 복도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그 복도를 떠올리게 했어요. 애나는 그 복도를 보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지만 곧 떨쳐내려 했어요. 그러나 핸드폰의 화면을 켠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오싹한 느낌이 밀려왔어요. 갤러리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모두 같은 복도를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형체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마지막 사진에서는 바로 눈앞에 서 있는 듯 했어요. 애나는 그 형체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형체는 마치 그녀의 어린 시절 악몽이 되살아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하며 문자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나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고 메시지에는 내가 나를 찾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찾는다 라는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애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핸드폰을 떨어뜨렸지만 핸드폰은 스스로 켜지며 카메라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는 애나가 서 있는 바로 그 길거리가 비춰지고 있었죠. 그런데 카메라가 비추는 각도는 애나가 들고 있는 방향이 아닌 그녀의 뒤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바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등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느껴지자 애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핸드폰 화면 속의 형체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그 형체는 점점 커지며 화면을 뚫고 나오려는 듯 보였고 애나는 강한 힘에 이끌리듯 핸드폰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눈을 떠보니 애나는 어둠 속에서 낯선 복도에 서 있었어요. 그 복도는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과 함께 떠올랐던 그 복도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복도의 양쪽에는 낡고 삐걱거리는 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애나는 그 문들이 마치 그녀를 유혹하듯 열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복도는 끝이 없는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고 어딘가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애나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어요. 애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첫 번째 문을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무표정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의 눈은 감정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절망과 두려움만이 깃들어 있었죠. 애나는 그들을 마주하는 순간 속이 메스꺼워질 만큼 섬뜩한 감각에 사로잡혔어요. 문을 닫고 복도를 계속 걸어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리고 심장이 두려움에 고동쳤어요. 복도의 끝에서 누군가 애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애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한 소녀의 형체가 나타났어요. 소녀는 약간 흐릿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서 나가려면 방법을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처럼 영원히 갇히게 될 거야. 소녀의 말에 애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소녀의 말 속에는 그동안 겪어온 끔찍한 고통이 배어 있었죠. 애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여기에 갇히게 된 거야? 소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 속에는 오랜 시간 쌓인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소녀는 힘겹게 입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루나였고 며칠 전 길을 걷다 우연히 주운 핸드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핸드폰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선한 의도였지만 핸드폰은 점점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형체가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고 문자가 이상한 말들을 속삭였죠. 결국 루나도 애나처럼 핸드폰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이 세계에 갇히고 말았어요. 루나는 처음 이곳에 갇혔을 때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문을 열 때마다 나타나는 섬뜩한 장면들과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의 절망감을 느끼고 말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지쳐갔고 이곳에서 희망을 잃은 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애나는 루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곳에 그녀를 끌어들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 깊이 박힌 두려움과 맞닥뜨리는 곳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애나는 루나를 향해 손을 내밀며 결심했어요. 우리 함께 탈출하자. 이곳에 갇혀 있을 수는 없어. 루나는 애나의 손을 잡으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 웃음 속에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이 미로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애나와 루나는 복도의 문들을 하나씩 열어가며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문을 열 때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점점 더 기이하고 섬뜩한 장면들이었어요. 어떤 방에서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그림자가 두 사람을 덮치려 했고 다른 방에서는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비명 소리가 그들의 귀를 괴롭혔어요. 그 비명은 마치 이곳에 갇힌 영혼들의 절규처럼 들렸죠. 그 비명 소리에 애나의 가슴은 서서히 조여오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러나 그녀는 루나를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작은 희망의 끈이었어요. 두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출구를 찾아 나섰어요. 마침내 어느 날 그들은 복도 끝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마치 이 미로를 깨우는 듯한 소리였고 그 소리 속에서 애나와 루나는 작은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사이렌 소리가 나는 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눈앞에는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출구가 보이는 듯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애나의 몸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힘을 주어도 움직일 수 없었고 문 너머의 출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애나는 필사적으로 루나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루나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어요. 미안해, 애나. 루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애나에게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닌 냉정하고 계산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애나는 놀라서 루나를 바라보았어요. 루나는 눈빛을 차갑게 빛내며 애나를 밀어내고 문을 통과하려고 했어요. 사실 난 처음부터 너를 이용할 생각이었어. 이곳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너 같은 존재가 필요했으니까. 루나의 말은 애나의 가슴을 차갑게 식혀갔어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 애나를 이용하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애나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루나는 애나를 밀어내고 혼자 문을 통과해 현실로 돌아갔어요. 애나는 문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아 루나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현실로 돌아온 루나는 곧 자신이 여전히 핸드폰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원하던 자유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더욱 심한 저주에 걸린 채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핸드폰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고
점점 더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죠. 루나는 자신이 영원히 이 저주에 갇히게 되었음을 깨닫고 공포에 질렸어요. 한편 애나는 다시 핸드폰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갇힌 것이 아니라 핸드폰 속의 악귀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애나는 루나처럼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이 끝없는 악몽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대신해 탈출할 다른 희생자를 찾아내기 위해 복도를 거닐며 새로운 희생자가 나타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라도 어서 오세요.